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과세 4대 요건, 과세 물건, 품목분류지역, 가격신고, 관세평가입니다. 그리고 세율과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건 품목분류와 과세가격입니다. 품목분류 과세가격, 정확하게 품목분류를 하고 정확하게 가격신고를 하고 정해진 세율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로 실무하는 사람들, 현직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가격신고입니다. 관세평가라고 하기도 하죠. 과세가격신고, 관세평가,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업무를 하다 보면 항상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관세사님, 제가 친구한테 명품 시계 하나 선물 받은 건데 꼭 신고하고 세금 내야 되나요? 관세사님, 이거 굉장히 싸게 할인해서 구매한 건데 꼭 신고해야 되나요? 관세사님, 저는 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 입국할 때 이런 명품 시계나 명품 가방 한국 입국할 때 꼭 신고해야 되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어디서 어떻게 그 물건을 구매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것을 정가에 구매했는지, 아주 싸게 구매했는지, 선물로 받았는지, 어디서 훔쳤는지, 주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국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꼭 화를 내는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아니, 내가 이거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왜 세금 내야 되나요? 아니, 내가 외국인인데 왜 한국에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아니, 내가 이거 현지에서 할인 받아가지고 아주 싸게 10만 원에 구매한 건데 왜 정가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되나요? 억울합니다. 제가 그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세법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물품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언제 어떻게 그 물건을 구매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구매하는 상황을 관세청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고객님은 해외에서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1000만 원 정가에 구매하였습니다. B 고객님은 해외에서 후려치기, 눈탱이 당했다고 말하기도 하죠.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20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눈물 나. C 고객님은 친구가 해당 브랜드 직원이어서 무려 99% 할인을 받아서 1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대박. D 고객님은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친구한테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고객님은 현지에서 해당 시계를 구매한 외국인입니다. 자, 그럼 A, B, C, D, E 이 5명의 고객님이 1000만 원짜리 시계를 구매하면서 각각 다른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얼마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 A 고객님은 1000만 원에 구매했으니까 1000만 원에 가격 신고를 하고 1000만 원에 대해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B 고객님은요, 해외 매장에서 후려치기 당해서 2000만 원에 구매한 것도 억울한데 2000만 원에 대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C 고객님은 친구 찬스 받아서 10만 원에 구매했다고 10만 원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될까요? D 고객님은 선물 받은 거니까 공짜라고 세금 안 내도 될까요? 그럼 이 고객님은 외국인이라 세금 안 받습니까? 얼마에 구매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의 가치가 얼마짜리인지가 중요합니다. A, B, C, D, E 고객님 모두 1000만 원에 대해 신고를 하고 1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헐, 관세청의 입장에서 밀수입은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명품 시계 몇 개 친구한테 선물로 받았습니다. 1000개를. 그럼 명품 가방 몇 개 외국인이라 세금 안 내도 될 것 같아서 들고 들어왔습니다. 1000개를. 말이 안 되잖아요. 관세법 근거조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1항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가격으로 한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격 신고는 내가 거래한 가격에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뺍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세평가 1방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1방법에 해당되죠. 그럼 내가 1000만 원짜리 시계를 10만 원에 구매했는데 내가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럼 이거 1방법에 위거하여 공짜, 영원, 10만 원 이렇게 신고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법에서는 관세평가 일방법 배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조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거래 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 가격으로 하지 않고 31조부터 35조까지의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31조부터 35조까지가 2방법, 3방법, 4방법, 5방법, 6방법입니다. 그럼 1방법이 배제되는, 즉 나의 실제 거래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1호,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호,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 3호,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4호,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내가 부모님한테 선물로 받았다. 친구가 해당 브랜드 근무하고 있어서 굉장히 싸게 구매를 했다. 이런 것들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의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미 정답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짜리 시계라고 하면 1000만원에 신고를 하고 1000만원에 대해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방법이 사용되지 않을 때는 2방법 내지 6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동종 물품, 유사 물품, 국내 판매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 가격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1000만원짜리 시계를 정말 할인받아 10만원에 구매했고 내가 이것은 정말 정당하게 아울렛 매장에서 할인을 받은 거야. 그럴 때는 그것이 정말로 정당한 할인이라는 증거를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세관이 어디까지 인정해 줄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정말로 억울하다라고 하면은 증빙을 제출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거나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통해 내가 실제 구매한 가격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임의로 낮춰서 신고하는 것은 관세 포탈죄, 가격 조작죄 등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관세법상의 처벌은 다른 법의 처벌과 비교하여 굉장히 수위가 세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세금 다 내야 됩니까? 1000만원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다 내시거나 아니면 1000만원에 신고를 하고 원산지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FTA의 혜택을 받으면 세율이 0%가 됩니다. 저는 언제나 항상 우리 고객님, 화주들의 편이지만 관세청 세관의 입장이 이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세청 세관의 입장에서는 밀수입이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막상 수입 신고를 했는데 세관이 소명 자료를 요청합니다. 야, 이거는 1000만원짜리 시계 아니냐? 이거 왜 10만원에 신고했어? 꼭 다시 1000만원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라. 수입 신고하는 타이밍에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위거하여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고하고자 하는 이 가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사전심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세관의 가격신고 요구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나 심사청구 등 법에서 규정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통관도 잘하고 불복도 잘하는 정재환 관세사무소와 함께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